달 계획했던 날을 잡아 19살 미진이는 친척 2명과 함께 도망강을 건넜습니다. 한국에 있는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북한을 탈출한 겁니다. 먼저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아버지. 노심초사 딸의 소식을 기다리던 그는 국경을 성공적으로 넘었다는 말에 곧장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두만강까지, 오는 강까지 나가서, 제가 손 다 잡고서 이래. 그 일반 옷이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순간 그 빈방에 누워 있었어요. 그 파는 거. 이거 어깨다 길당, 연당 나가라 생각에 그거 쌓여있고, 그 하루 전에 나가 정찰해주고 빈방인데 그 중국 사람하고 같이 나가서 돈 100원 주고. 5년 만에 감격에 상봉을 한 부녀. 이들은 중국 모처에 미리 구해놓은 장소로 가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유진국 씨는 한국으로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딸을 만나고 돌아온 바로 다음 날, 중국을 통해 탈북을 하던 31명이 공안에 체포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가닥 희망은 미진이가 아직 미성년자라는 사실과 부모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한 인권단체 활동가로부터 외교부에서 딸의 신원 확인만 해준다면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딸의 한국행을 위해 노력했던 유씨 부부. 지난 8일 북한 현지 브로커를 통해 끔찍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심해져서 우리 여기 통보 온 게 17날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나왔구나, 17날에. 네. 그래서 지금 새벽에서 지금 차를 끌고 가서 지금 농담사 지금 새벽에 데려갔는데 운동기에 있다가 사람이 있고 그냥 같이 있었대요. 그게 벌브에. 네. 그러면서 그 가가지고 먼저 나와서 먼저 들렸다가 그 다음에 또 우리 집이랑 또 전화했더란 말이에요. 어떻게 아버지 좀 꼭 만나가지고 나 지금. 지난 2월 말 단둥으로 이송된 탈북자들이 신의주 보위부에 머물다 3월 17일 각자 고향에 도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딸 미진이가 결국 북송된 겁니다. 국내 언론에 보도가 나가기 하루 전입니다. 강제 북송 보도 일주일 후 취재팀은 유 씨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언론에 시달린 유 씨는 만남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설득 끝에 유진국 씨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7년 부인과 함께 탈북해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평양에서 학교를 다니던 딸은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이게 운동복이잖아요. 예. 얘가 평양에 가 있었단 말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올 때 못 데리고 왔죠. 딸을 데려오기 위해 한국에서 번 돈은 모두 현지 브로커에게 지불한 상태. 미진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건 지난달 찍어두었던 동영상 뿐입니다. 그래, 보지 않았으면 중국에서. 한 달여 시간 동안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취재팀이 유 씨 부부를 처음 만난 건 지난달 10일. 탈북자 체포 뉴스가 전해진 다음 날, 유 씨는 아내 문 씨와 같이 체포된 또 다른 미성년 탈북자 가족과 함께 외교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북송을 막을 수 없다면 면회라도 하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살아서 보내지 말라고. 정 그대로 안 되면 우리가 면회 가서 만나갖고 뭐 약을 타든지 밥에다 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밥이라 여줘갖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나흘 뒤 외교부는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이날은 미진이의 생일. 그러나 얻어갈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너무하다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한국 나라라는 게 아니 생명도 못 치면서는 야 어떻게 담은 둘이라도 미생년도 못 살려줘. 미생년 둘도 못 살려줘요. 그래. 그냥 최선을 다한다는 아주 그 형식적인 이야기만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단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당국의 딸의 국적을 확인해 달라는 것. 우리 외교부의 가족들이 요구한 내용입니다. 부모가 한국 국적을 가졌으니 미성년자인 딸도 당연히 한국인이란 주장입니다. 당시 체포된 31명 중 미성년자는 2명. 또 다른 미성년 탈북자의 경우 중국 측에서 신원 확인을 요청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심화본국에 있는 저희 동생한테도 전화가 왔는데 영사관에서 영사님만 힘써서 지금 나갈 수 있다고 이 공안국에서도 공안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영사관에서 거기 와보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힘만 쓰면 얼마나 나와야 되고 하지만 외교부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인도주의적인 고려가 부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본인의 의지에 반한 그런 강제 송환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실제 이 땅에서 나서 자라서 태어났으면 이런 우리가 가슴 아픈 사연을 들은 거가 외면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결국은 우리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지만 또 다른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부부는 딸을 데려오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며 절박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면회시켜달라. 그러면 우리는 맨 마지막 우리가 면회시켜서 나올 수밖에 없다. 면회시키면 우리가 그 소녀의 약을 가서 죽는 먹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죠. 우리가. 외교부의 소극적인 대응에 유 씨 부부는 직접 중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할 수 없이 영사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우연히 영사는 만날 수 있었지만 한국인들 문제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탈북자 소식이 알려지면서 언론에서는 연일 추측성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유 씨 부부는 예기치 않은 보도가 북한이나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선택은 생방송 출연. 딸의 신변 문제가 악화될 것을 우려해 언론 노출을 극히 꺼렸던 이들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박종진의 쾌도남마에 출연한 이들은 그간 마음에 쌓아놓았던 앙금을 드러냈습니다. 언론도 기사들 나가는 걸 보면요. 네, 답답하죠. 네, 현재 사실과 맞지 않는 그런 현실을 언론에 국민들한테 내보내니까 저희들한테는 불안한 감도 있지만 실제 아직까지 진행된 상황을 모르고 네. 언론에 내니까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는 좀 정확한 자료를 언론에 그 기사에 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도 정 최선을 다해서 정부에서 못하겠으면 자식을 죽여보내달라. 죽여보내주면 그 순간은 마음이 아프겠지만 만약 살아서 가게 되면 오늘은 어떤 고문을 당할까? 내일은 어떤 고문을 당할까? 그 생각에 우리 부모들이 살지 못해요. 차라리 죽여보내주면. 생방송 출연 후 강제 북송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외교부의 입장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체포된 31명 중 한국에 연고가 있는 미성년 탈북자들의 경우 한국행을 요청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개최되는 제19차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에 우리 정부대표로 참석합니다. 김봉현 조정관은 2월 27일 인권이사회의 활동과 탈북자 문제 등 북한 인권을 포함한 국제인권 상황에 대해 우리의 입장과 평가 등을 중심으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다시 만난 부부는 외교부 측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서운함을 토로합니다. 잘 된다 이런 소식도 없고 저희는 하루 지나가는 거 속마타죠. 기다린다는 게. 차라리 어떤 답변이 부모 가족들한테 일이 잘 되는 것 같다 기다리라 하면 우리도 신신하고 있겠는데 어디도 그렇다고 우리가 어디 의지할 데도 없잖아. 누구한테도. 정부밖에 믿을 거 없는데 정부에서 그러니까 운명이 맡기는 수밖에 없어. 3일 후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 내 탈북자에 대해 한국인 증명서 발급을 검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인 증명서란 일회용 편도 여권. 여권을 분실했을 때 제외 공간에서 발급하는 여행자 증명서입니다. 딸 미진이를 구출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인 겁니다. 유 씨 부부가 다시 외교부를 찾았습니다. 외교부에서 TC를 발급받아 직접 중국에 건너가기 위해서입니다. TC라고 해서 인체 허가증이 있으니까 전 심양 영사를 발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가져왔어요. 가족들이 오늘 저녁 때 비행기 타고 가겠다. TC 발급이 되는지 확인해달라. 안 되는 걸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외교부의 입장은 검토 중이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시를 내렸는데 외교부에서는 해준다고 한 적이 없고 한번 검토 하나 한번 해보겠다.
검토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이게 1년이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그냥 검토 중이면 되는 거죠. 곧이어 나온 유씨 부부. 취재진에게 외교부 태도에 대한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러면 공항 들어가서 이제 한국 사람이다. 내가 한국 사람이다. 중국에서 만나니 그 뜻이야. 딱 되면 바로 영상관에 확인하거든요. 지금 영상관에서 한국 사람 만나면 끝이에요. 저 같은 가족이 있는데 그게 뭐 확인할 것도 없잖아요. 제 가족인데. 유씨 부부 일행이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중국이 UN 아동 권리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검토해보겠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부모가 여기 다 계시고요. 그 미성년자 애만 수감돼 있기 때문에 예, 한국인이고 자녀는 중국 당국에 수감돼 있는데 한국으로 부모한테 보내주는 게 아니라 북한으로 보내겠다고 해서 저희가 모두 팩스를 바로 아동 권리 보내겠습니다. 협약에 대해서 예. 아드보카시 활동을 하긴 하지만은 뭐 위반한 대로 위반하지 마라, 위반해라 뭐 이런 데는 아니니까요. 이렇게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여기저기 도움만 요청하는 사이 결국 지난 9일 미진이를 포함한 탈북자 31명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다시 건너버린 겁니다. 전문가들은 공식적인 탈북자 관리 체계가 없는 데서 빚어지는 혼선이라고 지적합니다.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른바 조용한 외교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인권 관계의 모든 국제협약이 모든 나라의 헌법과 국내법의 상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북한 동포의 경우는 이거는 우리가 사정할 내용이 아니고 가서 정정당당하게 따질 수 있는 일인데 왜 따지지 않느냐. 국회도 전담부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하고 돌아온 국회 방문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총리실 내 탈북자 전담부서를 만들자고 제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실에 탈북자 전담부서를 마련할 것을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탈북자는 아시다시피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교통상부, 통일부, 홍보부, 행정안전부 여러 부처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긴장해야 하는 총리실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을 바쳤지만 결국 지켜주지 못한 딸. 유 씨의 마지막 선택은 이 나라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정부 외교부에도 이렇게 계속 희망을 걸었는데 실망하신 게 좀. 너무 건강하더라고요. 저도 제 생각에는 해외로 가서 지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외국이 정확한 건 아니고 뭐 갔죠. 무슨 뭐 여기가 못하잖아요. 말도 통하다는데 제 마음은 그게죠. 정말 이제 앞으로라도 뭐 누구 내가 자식이 어디가 어디서 또 다시 온데도 그런 자식을 지켜주시는 나라. 저마다 가슴에 응어리를 가진 탈북자들에게 한국은 목숨을 걸고라도 얻고 싶은 마지막 희망입니다. 탈북자 문제는 정치적인 계산을 넘어 인권 문제로 풀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